올해 1분기 쿠팡의 로비 보고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로비가 금액으로 따지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백악관까지 침투했습니다. 올해 1분기 쿠팡의 대미 로비 보고서입니다. 올해 들어 석 달간 지출한 로비 자금은 약 178만 5천 달러, 우리 돈 26억 원에 달합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쓴 게 아니라 로비의 논리도 확장됐습니다. 과거 통상 현안 위주였던 것과 달리 한미 등 동맹국 간 유대 강화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사를 미국 정부가 개입해야 할 안보 사안으로 격상시킨 거로 풀이됩니다. 로비 대상에는 부통령실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벤스 부통령은 지난 1월 김민석 총리를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 우려를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의회 역시 쿠팡의 로비 그물망에 걸려 있습니다. 어제 공화당 의원 54명이 우리 정부에 보낸 항의 서한에는 쿠팡 로비 보고서의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취재 결과 서한에 참여한 핵심 의원 등은 앞서 쿠팡 측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돈을 벌면서 미국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쿠팡이 새로 짠 로비망은 백악관부터 의회까지 미국 정치 권력을 거미줄처럼 아우르고 있습니다. 쿠팡이 계약한 로비업체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 창립한 곳도 있습니다. 백악관의 비서실장도 그곳 출신입니다. 쿠팡의 잘못으로 내려진 처분들이 왜 한미동맹 문제로 둔갑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쿠팡이 이번에 꾸린 로비팀은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을 망라하는 워싱턴 핵심 인맥의 집합체입니다. 그 통로는 새로 계약한 로비업체 3곳, 발라드 파트너스와 윌리엄스 앤 젠슨, 그리고 크로스로드 스트래티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곳은 백악관 직통 라인으로 꼽히는 발라드 파트너스입니다. 창립자 브라이언 발라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30년 지기 친구로 현재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로 통합니다. 특히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곳 출신인데다 국가안보회의 핵심 인사들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쿠팡이 내세운 안보 프레임이 백악관 심장부에 그대로 꽂히는 구조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해 중국에 반사 이익을 준다는 프레임을 짜고 미국 권력자들의 입을 빌려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쿠팡이 트럼프의 마가 성향 인사들과의 관계에 공을 들여왔다며 수단을 가리지 않는 공격적인 전방위 압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쿠팡이 설계한 위험한 안보 프레임에 워싱턴의 정치 공세가 더해지면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 국무부하고도 의회에서 쿠팡 우리 미국 기업인데 지금 한국에서 차별적 규제를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김범석 이거 범킴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범킴이죠. 맞죠? 한국인이 아니니까. 범킴 의장의 신변 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런 보도들 쭉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차별 없다.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순 변호사가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미국 내에 의회도 그렇고 내각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 이유는 결국 쿠팡의 로비 때문인가요? 당연히 쿠팡의 로비 때문이고, 쿠팡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를 전공법으로 해결할 비용이라면 내가 로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기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이번에 정보 유출 말고도 과거에 노무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보다 매번 그렇게 해결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이번에도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쿠팡이 또 이것도 소탐대실이 될 거다. 이게 지금 공화당 한 50명 의원들한테 로비를 한 걸로 보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비가 이제 합법화돼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는 수준의 로비를 하는 경우에는, 혹시 신고가 되지 않은 로비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거 정말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장의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 조금 쿠팡이 무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솔직히 말해서 쫄 필요 없이 차근차근. 저는 오늘 법조인들 많이 나오셨으니까 쿠팡 뭐 알았어요. 미국 기업인 것도 알겠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 기업을 보호하려고 뭘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로비 여부와 상관없이. 근데 이 사람들 돈은 대부분 한국에서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법으로 이들이 뭐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던가 아니면 노무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어떻게 처벌을 못하는 겁니까? 처벌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처벌 규정이 있는 법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조사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환기를 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런 부분을 좀 밝혀줘야 된다. 사실 노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부천지청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보였지만
쿠팡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대관 업무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로 지금 묻히고 있는 거에 대해 관심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청문회 당시 그 이슈가 됐던 부분을 이어가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죠. 사실 노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고 사실 쿠팡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계속 이어가서 이거는 한번 제대로 지금까지 왔던 대관부터 시작해서 다 토파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던 쿠팡 대관이 국회의원 누구를 만났는지 국회 사무처가 공개하지 않은 건 예. 이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로비스트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법조인들 계시니까 물어보는 삼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법이 모자라면 우리가 추가로 입법하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 김범석 범킴 씨가 문제가 된다면 한국 정부가 미국에다가 이 사람 그 신변 보내달라고 불러야죠. 요청할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로비스트법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화이트 머니, 블랙 머니 이게 다 구별이 됩니다. 또 우리 한민족들이 글로벌 추적자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네티즌 수사대 정치 자금 받은 그 공화당 의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추적해도 되고요. 할 수 있는 조치 얼마든지 많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메인 이슈가 돼서 언론에 헤드라인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하나의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쿠팡이 대관을 다시 재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쿠팡으로 검색하시면 최근에 이제 그 미 공화당 얘기 나오기 전에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쿠팡 선행만 계속 올랐습니다. 뭐 자원봉사를 했다. 언론 보도도 그래요.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대관, 그러니까 언론과 그 국회 그리고 정부기관에 로비했던 쿠팡의 정말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요 뉴스 조금 발전시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이제 미국과 우리 정부 간의 약간의 불편한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자꾸 부각되는 뭐 쿠팡 케이스도 그렇고요. 여기에 우리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그 보편적 인권 관련된 SNS 글 올린 이후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판에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위 이 이후에 지금 브런슨 지금 뭐 사령관이 얘기했다는 뭐 전시 작전권 가지고 뭐 했던 발언들 이런 게 조금씩 계속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일인가?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거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없는가? 이걸 동시에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국가 간의 갈등은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우방국도 대통령실을 도청도 하는 나라예요. 예.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 한마디 못하냐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반미면 어때? 반미라는 이야기를 행정부에서 총괄하는 사람은 하기 어렵지만 나머지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또 지렛대가 돼서 대한민국 정부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에 하는 행위, 트럼프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충분히 민관 외교로서 그런 일들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네, 저는 진짜 동의하는 게 이 지금 문제는 그 뭐 활용하고 어쩌고 정쟁으로 활용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만약에 한국에 들어갈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안 한다는 보장을 해줘야 뭐 핵 추진 잠수함하고 연계하겠다라는 맞아요. 그 얘기도 나오죠. 그런 예. 얘기가 있었다라는 정도의 이게 뭔 상관입니까? 그 개인 기업 오너하고 그런 정도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에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관련 그 로비스트가 중간에 껴있는 그 친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2배 이상의 2년 전에 비해서 로비 비용을 지금 쿠팡이 쓴 결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당하신 부분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게 정확하게 인과관계는 아직 증명이 안 됐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해서 전화 올 때 부모님 댁 어디 아니에요? 나 검찰청인데 잡으러 갑니다. 이거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부모 엄마 집 아빠 집으로 보통 저장을 해놓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의혹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정도의 개인정보 침해가 전 국민에게 일어난 상황인데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재를 하고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법이 없다면 개정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정당한 활동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로비하는 로비스트들하고 이렇게 기업가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뭐 국내 정치에 이것을 악용하고 거기에 연계시키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진짜 국민들한테 반대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국제 정치에 흔히 나오는 이제 투레벨 게임이라는 거예요. 양면 네. 게임이라는 건데 국제 정치의 영역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잘 못해요. 왜? 잘 안 가니까. 쉽게 말하면 갔는데 헛짓만 하고 왔잖아요. 당국이. 예. 그럼 지방선거 끝나고 정청래 대표가 미국 가는 거예요. 가서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쿠팡 문제하고 핵 추진 잠수함하고 엮어가지고 미국 정부의 모시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인터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정치를 흔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공중전을 할 필요가 있다. 당연하지. 사실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저희 로펌이랑 이제 국회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의 이 쿠팡 관련 사건에 대해서 좀 알리자. 이게 미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그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쿠팡이 이런 잘못을 했다. 예. 노동자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 침해를 받았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그 미국의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신호가 오면 저희도 발사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요. 지금 그 일종의 국회의장님이 경비네. 가셔도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미국의 50개 주에 우리나라 외교관 다 파견해야 된다. 즉 미국이 글로벌 패권국으로서 동맹국들의 국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우리도 상호 침투해야 돼요. 그럼 국회의원들 이번에 국회의장 뽑고 하잖아요. 거기 공약 내세요. 국제국을 확대해가지고 미국의 50개 주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2명씩 붙여요. 예. 그래가지고 상시적으로 거기 가서 우호관계 맺고 언론인들과 어느 정도 네트워크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해가지고 미국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이 같아요. 뭐 자매결연이라 가서 사진만 찍고 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작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뉴스는 사실 이게 단락단락 쪼개져 가지고 따로따로 보면 어떤 사람은 색깔론에 꽂히고 어떤 사람은 기밀 누설에 꽂히고 다양한 형태가 되지만 좀 이렇게 맥락을 짚고 크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 녀석이 말이죠. 저렇게 지금 이란 전쟁 벌여놓은 것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컨디션으로 남의 나라를 자꾸 내정 간섭하려는 그런 행위가 트럼프뿐 아니라 그 안에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그렇고요. 그 녀석들이 하는 행동들이 좀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트럼프는 약간 지금 제정신 아니고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좀 피곤하고 짜증나고 욕을 그렇게 한다면서 요즘에 약간 지금 제 멘탈이 아닌데 이 와중에도 음모를 꾸미는 밑에 놈들이 있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틈을 쿠팡, 범킴이 잘 파고든 것 같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 로비 액수도 증가시켰고 나는 NSC에다가 로비하는 인간은 내 기억에는 이 인간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저도요. 실제로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NSC까지 보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일단 그 자체가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네들의 기업 윤리 문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의 어떤 큰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거뒀는데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 한 4천만 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 미국 FBI가 가만둬? 아니죠. 그럴 리가. 아작을 내버리지 거긴. 당연히 그렇죠. 네, 이걸 누가 내정 간섭이라고 그럽니까 이거? 아니, 당연히 이제 그 책임을 지우는 건데 이거는 지금 NSC를 쿠팡이 로비를 벌였다. 트럼프 행정부라든가 의회를 넘어서서 거기까지 로비를 했다라는 얘기는 요 쿠팡 문제를 한미동맹 뭐 이런 쪽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겠다라는 애초부터 그렇게 끌고 들어갔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 네. 아주 나쁜 놈이죠 이게. 그 미국의 공화당 소속의 일부 하원 의원들이 서한을 보내는데 거기 이제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 규제 중단해라 이 녀석들 했더니 우원식 의장이 우원식 의장은 조금 세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 편인데 좀 엄관한 편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로 명백하거든요. 내정 간섭이.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한 말 나 그거 진짜 어이가 없던데 뭐 민감도가 낮은 뭐 개인 정보 유출을 핑계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쿠팡의 로비 논리죠. 그러니까 민감도가 낮아? 이게 어딜 봐서 민감도가 낮아? 공동 현관 출입 비번까지 적혀 있는데. 그렇죠. 그게 그냥 그 정보가 퍼지면 누군가 우리 집 코앞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전화번호 털렸지. 그렇죠. 그게 어떻게 이게 민감도가 낮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개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SBS 라디오에 나가셔서 그런 나라의 법률이나 근본기관에 대해 건드리는 건 안 된다. 명백한 내정 간섭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그런 일 했으면 미국 가만히 있을 거냐라는 말씀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하셨네요. 아니,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라디오 인터뷰 가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얘기하기 전에 솔직히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이거는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강하게 입장을 내야 돼요.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그럼요. 근데 제1야당이 얘네 여기에 발맞춰서 쌉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매국노 집단 놈들이요. 네, 그 놈들 때문에 지금 될 일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오히려 이제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추기는 것까지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거고 다만 아무리 부추긴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그 선을 넘는 인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민전 김이었다. 아, 장민전 씨. 자다가 깼군요. 아, 이분은 자다가 깼더니 Yes USA! 아, 진짜. 아, 진짜. 나는 처음에 아, 저 어떡하지 진짜? 페이스북을 봤거든? 진짜. 잠꼬대 아닙니다. 페이스북 메시지입니다. 자, 페이스북이 저렇게 써 있어요. 내정 간섭 하지 말라고요? 우원식 의장도 No USA, 미투네요. 자, 또 누가 나오는지 봅시다. 이제 지선은요, Yes USA와 No USA 싸움입니다. 저게 해석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저 미투가 이제 네. 일종의 자기 고백을 한 거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네. No USA를 이제 반미 No USA 반미를 No USA라고 해? 모르겠어요. 하여튼 반미 미투란 얘기야. 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 반미라는 거를 이제 커밍아웃 했다는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또 누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우원식 국회의장 다음에 이번 지선은 친미와 반미의 싸움이다. 야, 이게 막 이제 이념 싸움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나는 진짜 제가 실수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김민전 씨가 이렇게 잠든 모습을 보고 잠민전이다 뭐다 막 조롱하고 놀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와서 보니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애국중이었던 거야. 그냥 입을 여물고 자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 최대한 자신의 네. 발전적인 행동이었던 거지. 이걸 넘어서는 건 사퇴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신 차리면 막 백골단 국회로 끌어들이고 막 이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자 그냥. 그 저기 BGM 깔아줄게. 임재범이 부릅니다. 거인의 잠이라고 있어요. 야 이씨 깨지 마. 그냥 확 영원히 잠들어. 진짜 콜콜 잠드시기 바랍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왜 이런 쌉소리를 우리가 세금 내고 나 항상 얘기하면 이런 애들이 세금 받아가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는 더 화나는 게 뭐냐면 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짓거리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우리가 다 외신에서 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 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인간들이 다닥대는 이야기들이 다 외신으로 나가요. 네. 그러면 바깥에서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뭐 자발적 노예야? 미국의 한 주야 뭐야? 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한심스러워라 정말. 저 어떡하지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김민전이 저런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대도 안 한 글을 올렸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를테면 JTBC 같은 경우에는 저걸 박살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인용 보도를 하면서도 말 되는 소리를 해라. 그래. 당연히 이렇게 박살을 내야 되는 거죠. 쿠팡도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서 맞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제 한국이 고위급 회담한 데 있어가지고 쿠팡 문제 쉽게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거는 경강부회 중에 경강부회 아닙니까 지금?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한 명에 대한 수사를 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수사기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범킴이죠. 이제 김범석이 아니라 한국인이 아니라 범킴이 공화당에 50몇 명에게 뭐 로비를 했네 맞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그거 받은 만큼 움직이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재료로 삼아서 한국을 압박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한국 법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그리고 범킴이 지금 미국에서 했던 로비들 저는 정권 바뀌면 큰 문제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로비가 합법화돼 있지만 합법화를 넘어서는 선의 네. 로비라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엄청난 형사처벌이 있어요. 우리와 다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킴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화당에 로비한 게 요 정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다만 정권 바뀌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쿠팡을 바라봤을 때는 지난번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는 빨리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범킴 쿠팡이 만난 국회의원들이 누구인가? 그걸 확인을 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여론을 만들어 갖고 쿠팡이 이게 문제다라는 걸 해서 이걸 갖고 그 여론을 국민들의 여론을 갖고 외교위원장으로 나가야 봐봐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해야 협상에 또 딜 카드가 생길 거라서 의원분들이 조금 거기에 공개에 앞장서 주시고 그 여론을 모으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안 내고 엉뚱한 때 돼가지고 자꾸 거기에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범킴이 뭐라고 일개 기업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에 고위급 외교 협의를 안보 협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네. 아니 쿠팡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핵잠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 지금 비상식적인 정보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로켓 치셔서 그런가? 로켓 배송? 미국 애들이 주나? 오늘 왜 그래? 안 해줘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진짜 내정 간섭에 해당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작년 9월에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 공장 가서 한국인 300명 막 불법으로 취업하고 그런 일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펄쩍펄쩍 떴습니까? 그럼 미국하고 우리 대화 그냥 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저는 뭐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아직도 뭐 패권으로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1대1로 맞짱 또 뜹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무모하다고 그렇죠. 생각하지만 네. 최소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좀 우리가 당당한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에 뭐 파병해줘 그러면 막 군함 몰고 가가지고 막 파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동맹관계라 하더라도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은 병력 막 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때 말할 때는 말 안 하다가 대한민국이 무슨 한미동맹이 막 균열이라 가지고 막 쪼개질 것처럼 막 과장하고 막 얘기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미동맹에 있어서 삐걱거리는 게 있다고 하면 정부가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비판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겠어. 그렇다 뭐 정보 유출이 어쩌니 굉장히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원인이 생기는 문제를 하나 때문에 뭐 이런 게 다 생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나가서 외교를 할 때 재료로 쓸 수 있게 소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 국가가 소재로 쓸 수 있는 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그 워딩 반국가 세력이죠.